안녕하세요. 황영시대입니다. 오늘 팬미팅은 잘 다녀왔고요. 날씨는 갑자기 좀 많이 시원해지긴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름 내내 안 먹던 물을 오늘은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2시쯤 출발했어요. 4시 정도에 만나자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2시쯤 출발했는데 좀 빨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영등포역에 내리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만나기 쉬운 곳 화장실이죠. 누구나 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이제 화장실로 가요. 근데 우리 생각에 그 명화 라이브홀이라는 곳이 화장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이제 영등포역에서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통을 안내해 드렸잖아요. 영등포역에 나오셔서 3번, 5번, 6번 출구로 오시면 버스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쪽으로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나가는 길 자체가 거기가 제가 있던 데가 지하 1층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층으로 올라가서 영등포역 광장으로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갔는데 저 서울 사람 맞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타기 힘들어요. 버스 타기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명화 라이브홀 가는 방향 버스는 어디에서 타는지도 모르겠고요. 버스는 반대편으로만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약도를 봐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건너가 가지고 걸어서 갔어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880 미터라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해서 걷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더운데 지도를 보고 가야 되는데 지도 안 보고 그냥 대충 눈짐작으로 갔어요. 그래도 마침 찾았어요. 마침 길을 제대로 찾아 가지고 이제 한 번에 찾아갔는데 이제 중간에 가다 또 이제 우리 회원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명화 라이브 홀 앞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고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영상 라이브 영상을 찍었잖아요. 제가 지금 왕복 4차선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가 최소한 왕복 8차선은 되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은 쪼끔 그 영등포에 개발이 덜 된 그런 곳을 지나서 그다음에 왕복 4차선 도로를 지나니까 명화 라이브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들어가서 봤는데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계셨고요. 그 로비가 굉장히 좁았어요. 로비는 좁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인터파크 티켓팅 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제가 1분 영상을 못 찍잖아요. 영상을 찍으려 그러면 누가 와서 옆구리 찌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인제 폰 알람은 꺼 놨어요. 알림은 꺼 놨는데도 옆구리 찌르고 말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인제 영상을 1 분을 못 찍어요. 그리고 이 폰이 그 전화 오는 것도 꺼 놓고 하잖아요. 꺼 놓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인제 제가 수시로 인제 전화기를 체크해 봐야 돼요. "왜 전화 안 받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인터파크 제가 잠깐 아는 사람 인사하고 났더니 줄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몇 장이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몇 장 팔고 바로 문 닫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울산이랑 창원에서 만났던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막 인제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분이 쪼끔 섭섭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나중에 가서 다시 인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티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티켓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버스 타고 오셨대요. 근데 제가 유튜브 상에서 그랬잖아요. 2번이나 말씀드렸어요. "티켓 없는 분 오시지 마시라." 그랬고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울에 계신 분은 혹시나 하고 나와 보시는데 지방에 계신 분은 절대 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공연 도중에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또 여쭤봤죠.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표가 없어서 바깥에서라도 들으려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반은 제가 나가서 들여보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마음이라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구에서 오신 분이 못 들어오고 이렇게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분 공연 못 보고 그냥 내려가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사연들이 또 있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입장한 사람들은 진짜 행운을 잡은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명화 라이브홀 내부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생각보다 크기는 굉장히 작았고요. 지하에 내려가니까 지하는 좀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지하는 좀 넓고 시원하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연장에 가는 곳은 한 칸 올라갔더니 또 한 칸 더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2 층이었는데 층 구분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2층 1 열, 2열 이렇게 있어서 그냥 계단 하나 사이로 1 열, 2열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1 열하고 2 열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안전바를 쳐 놨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1 열하고 2 열은 또 급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근데 2열 그 전면이 잘 안 보이는 좌석 팔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고개를 들이밀고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쪽에서부터 고개 들이밀기 시작하니까 뒤에는 점점 더 튀어나오고 앉자마자 인제 자리에 대한 얘기가 불평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이해는 시켰어요. 우리가 인제 이런 장소 한 것은 이렇게 작은 장소로 한 것은 우리 의도 자체가 달랐었다. 콘서트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팬미팅은 우리 팬님들이 어떻게든 가수님을 가까이 보고 싶어 하고 손 한번 잡아 보고 싶어 하고 우린 사실은 거기서 뭐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가수님을 보는 것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소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갈 때는 좀 기분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가셨는데 글쎄요 인제 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또 뭔가 불만이 있는데 또 구경도 못 하고 그래 가신 분들을 한다면 진짜 우리가 할 말 없어요. 그죠? 근데 명화 라이브홀이라는 곳이 좀 예상 바뀌긴 했어요. 1 층은 평평하고 근데 1 층하고 2 층하고 차이가 너무 높이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안 보이는 수준이었어요. 안 보이는 수준이고 그중에서도 제가 있던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았어요. 제가 반대편을 봤더니 그쪽은 우리처럼 자리가 그렇게 안 생겼고요. 또 전면 뒤쪽에 인제 2 층 3 층까지 봤는데 거기도 우리처럼 안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우리 자리가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밖에 계신 분들 생각하니까 또 참을 만했어요. 그리고 우리 처음 목표가 가수님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했고요. 가수님 제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진 찍어 온 영상을 봤을 때는 '아 헤어스타일을 왜 저렇게 했지 또? 누가 그래 가지고 또 이마를 저렇게 까부친 거야.' 막 이러고 제가 불평을 좀 했었어요 솔직히는. 그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전혀 안 그랬어요. 그 사진이 좀 이상한 거였고 우리 가수님은 오늘 헤어스타일 되게 예뻤어요. 헤어스타일 굉장히 예뻤고요. 옷도 인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입고 안에 흰 티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인제 사람들이 더우니까 "벗으라고, 벗으라고." 그랬더니 가수님이 나도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안 벗는다고 좀 더울 것 같은데도 계속 그렇게 참았어요. 그렇게 참으셨고요. 그다음에 음 뭐를 했느냐면 저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할 거예요. 큐티 웅하고 댄스 웅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댄스를 출래? 예쁜 짓을 할래?" 인제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들 "댄스했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댄스를 했는데 글쎄 뭐 우리 가수님 일단은 춤선이 예뻐요. 춤선이 잘 추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귀엽고 이쁘고 이렇게 댄스 예쁘게 췄고요. 그다음에 큐티웅에서도 뭐 애들이 하는 거 뭐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큐티웅보다 댄스웅이 훨씬 더 큐티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걸 했고 또 그다음에 뭐를 했느냐 하면 우리 가수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이걸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저것 뭐 갖다 붙이니까 가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아 자기는 여기 복이 없는 거다." 이래 가지고 "그럼 뭐냐?" 그렇게 했는데 가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파라다이스 사랑 하트를 표시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자필로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 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거는 가수님이 "보기에 없으니까 써야 되겠다." 이래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뒤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회 보시는 분이 이렇게 가려 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뒤돌아서 엉덩이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인제 그렇게 많이 소리 질렀고요. 그다음에 특이상 뭐를 했느냐면 가수님하고 음악을 2 초를 듣고 노래 제목 맞추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팬들 중에서 대표를 뽑았는데 또 손 번쩍 들고 나오신 분 계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무슨 노래 했느냐 그러면 처음에 첫 곡이 진정인가요였어요. 진정인가요 했는데 가수님이 못 맞추고 우리 팬이 맞췄어요. 팬이 맞추고 그러면 인제 징그러 "노래를 불러라." 이랬는데 우리 가수님이 진정인가요를 못 부르고 뭐를 불렀냐 하면 여자의 일생을 불렀어요. 여자의 일생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슨 뜻인지 몰랐었나 봐요. 그러다 인제 나중에 알은 거예요. 진정인가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 놓고 여자의 일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가 뭐였냐 하면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인생아 고마웠다. 그것도 팬이 먼저 맞췄어요. 그래서 가수님 2대 0으로 진 거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2 초도 아닌 1초 나왔는데 가수님이 바로 맞춰 버렸어요. 붓이었어요. 붓이라 가지고 그 맞췄는데 그 붓 가사가 그랬잖아요. "힘겨운 세월을 지나고 보니 뭐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이 왔구나." 그런 노래 우리들과 잘 맞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가수님이 먼저 맞췄는데 그 인제 진정인가요 있잖아요. 우리 가수님 진짜 잘 부르잖아요. 진정인가요? 거짓말, 가지마, 가라지. 뭐 진짜 저는 옛날에 가수님 그 노래 좋아했거든요. 연모, 다시 한 번만, 저리 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가수님이 진정인가요를 못 맞췄어요. 못 맞췄는데 제가 인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전 때 가수들이 예전 자기 노래를 이건 가수님 자기 노래는 아니잖아요. 자기 노래를 발표할 때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 놓고 한 5 년 10년 뭐 별로 히트 치지 않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다른 노래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누군가가 부르라 그러면 자기 노랜데도 못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뇌가 한계가 있잖아요. 가수님이 진정인가요를 그렇게 잘 불러 놓고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듣게 해 놓고 정작 자기는 부르기만 하고 안 들었기 때문에 못 맞춘 거예요. 못 맞추고 거기에다가 또 그거 여자의 일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래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붓은 진짜 저는 붓을 가수님의 붓을 라이브로 듣는다는 그 감동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진짜. 진짜 감동이었고요. 전 진짜 다시 한 번만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진정인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적어 왔잖아요. 그리고 가수님의 신곡 나밖에 모르는 바보 이런 노래를 일부분을 불러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써 놓은 거를 봤는데 "수많은 밤들을 지새며 당신 행복을 빌고 우리가 만나는 오늘을 꿈꾸며 노래했죠. 고마워요. 나밖에 모르는 바보." 인제 이런 건데 그 우리 팬송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제 팬송이 함께 해요가 있었고 해바라기가 있었고 또 나밖에 모르는 바보 이런 팬송인데 이 나밖에 모르는 바보는 우리 가수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작사 작곡한 거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꽃비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가수님이 다른 노래를 일단 했는데 그 어떤 팬이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수님이 꽃비를 해 가지고 꽃비를 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수님이 연세 드신 회원님들한테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진짜 그 연세 드신 분이 오늘 안녕했는데 우리가 "안녕히 주무셨나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나요?"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어 한번 겪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우리 가수님은 그 느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회원들에게 특히 더 신경 쓰고요. 그리고 인제 그 뭐냐 케이크 그것도 있었어요. 서울 남부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 "정규 앨범 1 0 0뷰 가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그 예전에 가수님 어디였던가요? 거기서 그 케이크에 자기 얼굴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보는 쇼츠 있잖아요. 어 케이크에 얼굴이 있는 걸 처음 보는 남자 이래 갖고 제가 쇼츠를 많이 띄웠었는데
가수님이 굉장히 감동 먹었어요 진짜. 감동 먹어 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가 서울말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많이 웃었는데 그 가수님 옛날에 광명 정모 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랬잖아요. 울산 사투리라면 "왜 이러십니까?"인데 그 서울말로 하면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서울말 엄청 썼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 울산말 썼어요. 근데 서울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말 쓴 거로 일단 그렇게 해 주고요. 그리고 인제 그 백만장 뭐 돌파 뭐 "우리 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가수님이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와 주셔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 보면 완전히 경상도 남자예요. 경상도 남자고 본인이 본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 중에 남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모습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고 우리도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귀요미가 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멋있어. 잘생겼어." 이거였는데 갈수록 "귀여워요. 이뻐요." 뭐 그리고 인제 이 발단이 어디에서 있었냐. 광주 정모에서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광주 정모에서 가수님 그 하얀 폴라티 입는 순간 애기야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봤을 때도 그때 갑자기 나이가 10 살은 어려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완전히 애기야가 돼 버려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역시 예쁜 모습이었고요. 살은 좀 빠진 것 같았어요. 살은 좀 빠진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가수님 이번에 정규 앨범 작업하느라고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가수님 그러더라고. 어 그때 콘서트 끝나고 이틀 쉬고 그때부터 계속 작업을 했대요. 빨리 끝내고 인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팬미팅 시작하기 이틀 전에 끝났대요. 그러니까 휴가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휴가라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왜 그렇게 늦게 끝났냐 욕심인 거죠. 더 잘하겠다는 욕심.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라서 다시 하고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라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진짜 일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그 "땀을 많이 흘렸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데 에어컨 빵빵한 데서 작업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녹음실이라는 게 그렇대요.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돌리면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 그 시원한 곳에서 있지만 정작 녹음하러 녹음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굉장히 덥다는 얘기예요. 바람 소리가 들리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녹음할 때 에어컨을 꺼야 돼요. 제 방 바로 옆에 에어컨 외부기가 돌아가는데 제가 말을 할 때 그 소리가 먼저 녹음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약하게 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꾸 이상한 소리만 나고 제 소리는 잘 안 들린다고. 그 약하게 틀어 놓은 선풍기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수님이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녹음실에서 그렇게 녹음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살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좀 헐렁한 옷을 입어 가지고 더 많이 말라 보이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기 좋아요. 우리 집에 30대 아들 둘 있는데 둘 다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 체형 딱 보기 좋은데 그냥 자기가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뺐다 그러면 진짜 "잘했다, 잘했다." 이러는데 일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살이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굉장히 불쌍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남자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가수님이 일하느라고 그랬다 그래서 더 이쁘게 보였어요. 더 이쁘게 보였고 또 인제 모 유튜버가 벌써 얘기해 가지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가수님 뭐 술 끊고 못 끊었다더라. 술 끊고 못 끊었다고. 가수님 담배는 안 피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술이 자동적으로 그동안 절주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잠깐 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녹음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도 보호해야 되고
또 인제 하루 만약에 과음을 하면 그다음 날 지장이 있으니까 좀 술을 안 마시고 단주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인제 녹음을 끝났는데 녹음 끝나면 당연히 한잔 해야죠. 근데 인제 그걸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수님 술 끊어서 좋다 그러고. 그리고 가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순이라 그러잖아요. 가수님 집돌이래요. 하도 "어디 갔냐, 어디 갔냐."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집에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31 면 어른이에요. 진짜 장가를 갈 수도 있는 나이예요. 요즘 다들 결혼을 늦게 하니까 장가 갈 나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가수는 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인제 일의 참맛을 아는 것 같아요. 일의 참맛을 알아서 거기에 막 푹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우린 그런 것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수님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보고 자꾸 일 그만하고 쉬라 그러면서 빨리 만나자 그런다고. 빨리 만나려 그러면 또 일을 해야 돼요. 뭐 장소 섭외라든지 날짜 정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를 하려 그러면 선곡이라든지 그 곡도 그냥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뭐 다음에 뭐 부르고 뭐 다음에 뭐 부르고 뭐 이런 거 하려 그러면 실력가 없어요. 실력가 없는데 이렇게 초스피디하게 어 겨울 콘서트하고 또 봄에 콘서트하고 팬미팅하고 또 미니 앨범 내고 디지털 싱글 내고 또 정규 앨범 내고 이렇게 하는 거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뭐 악수를 3,000번 해서 기네스북에 오를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음반 낸 거는 제가 보기에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가수가 또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악수한 얘기 제가 안 했죠 아직. 악수 인제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인제 오전에 가수님이 악수를 했기 때문에 '손이 많이 아플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했어요. 그런데 뭐 1,000명 가지고 아플까? 저는 인제 쉬운 말로 그래요. 1,000명, 2,000명 거까지 거면 하라 그러면 하지 뭐 인제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수님 손 아프다고. 무슨 '왜 그렇게 걱정이 늘어졌나.' 인제 이렇게 싶었는데 그 가수님 먼저 나가 가지고 팬들하고 악수하는 그 영상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그냥 그냥 스치기만 하라 그랬어요. 스치기만 하라 그랬는데 또 인제 그중에서 뭐 단단히 맘먹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기필코 가수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아 보겠다.' 그래 가지고 막 잡아 흔들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 나오실 때마다 막 객석에서 소리 질렀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 몰매 맞을 수도 있다고. 그 분위기였어요. 음 그래서 살짝 스치기만 하라 그랬는데 왼손을 스치기만 하라 그랬는데 꼭 잡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막 소리가 들리고 그랬고 정말 귀엽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기분에 막 잡아 흔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손가락 다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손가락 다치고요. 그런 사람 두세 명만 지나가도 진짜 겁이 나서 손 못 내밀 것 같더라고요. 인제 썰에 의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수님이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세게 손을 잡아 가지고 그거 쪼끔 두려워한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가수님의 의지로 이렇게 3,000명 모두를 손을 잡아주는 일단은 첫 의도가 잡아주는 거였으니까 전 잡아주는 거라고 표현할게요. 이 3,000명이나 되는 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손을 마주 잡고 눈빛을 마주하고 그런 어 일단은 목표는 다 달성됐어요. 저도 인제 가수님한테 그 제가 목표를 그랬잖아요. "손 크기를 한번 재 보겠다. 그다음에 저는 왼손을 한번 보겠다." 인제 이랬는데 제가 봤더니 가수님 그렇게 두둑한 손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제가 어저께 그 손톱하면서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가 자꾸 두둑하게 보이는데 어떤 분이 저 손 봤거든요. 저 손 삐리삐리해요. 그런데 인제 손이 그렇게 나온 건데 우리 가수님도 손을 보니까 그 방송에서는 맨날 똑똑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진짜 어떻게 서쳤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쪼끔 제 앞에 쪼끔 텀이 있어서 인제 천천히 갔는데 제가 가수님하고 제 닉네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 예예." 막 반가워하셨는데 글쎄요. 가수님 하도 정신이 없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악수를 스쳤는지 어떻게 했는데 가수님 얼굴은 딱 봤어요. 얼굴을 딱 마주치고 막 인사하고 이런 기억은 나는데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은 없는데요. 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가수님 손 굉장히 보들보들하답니다. 그 어떤 분이 그 얘기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굉장히 보들보들한데 손에 땀이 나거나 이러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진짜 애기 손처럼 보들보들했어요. 보들보들하고 땀 같은 흔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수님의 향수를 약간 느꼈는데 향기를 느꼈는데 오늘은 그걸 느낄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하도 그 영상을 미리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영상을 미리 보니까 경호원들이 막 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쪼끔만 손을 잡으면 1 초, 2초 지나면 그냥 밀어 버려 가지고 저도 인제 그거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제 가수님과 몇 마디 인제 하긴 했어요. 하긴 하고 이렇게 왔고요. 가수님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거기서 봤을 때는 이제 파란색 아래 위에 입었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셔츠 남성 그 와이셔츠 남방 그런 걸 입었어요. 근데 우리 그 파라님들의 그 색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대 가만 있어 봐라 또. 무슨 색이라 그랬는데 똑같은 색 남방 셔츠를 입었어요. 그 남친 하여튼 남친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아유 또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인제 남친 스타일로 하얀 바지 하얀 옷을 딱 그거 입었는데 굉장히 예뻤어요. 소화를 잘했고요. 가수님한테 우리들이 입는 이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뽀샤시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사진보다 실물이 항상 더 예뻐요, 가수님.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쁘고요. 저는 계속 뒤에 있는 그 영상하고 앞에 있는 실물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앞에 있는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 가수님 못 보신 분들 죄송해요. 이번에 못 보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한데 꼭 가까이에서 한번 보세요. 그럼 정말 홀딱 반해요. 홀딱 반하고요. 인제 외모보다는 진짜 가수님의 그 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심성이 좋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끌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3천 명이고 3 번에 걸치는 대장정에 또 막연 내려졌어요. 진짜 굉장한 시도에 이거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해냈어요. 가수님이 해내고 우리가 또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인제 우리에게는 정규 앨범이 남아 있잖아요. 인제 팬미팅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정규 앨범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제가 이런 말도 말씀드렸잖아요. "팬미팅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정규 앨범이 불이 붙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를 못 구해서 지금 화딱지가 나 죽겠는데 거기다가 정규 앨범 뭐 얘기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래서 인제 오늘 팬미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규 앨범에 불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길게 했죠. 제가 어 잠시 누워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도 행설수설했어요. 저의 얘기가 못 오신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뭐 노래 맞추기 하고 그다음에 가수님 노래 부르고 새로 나온 노래는 나밖에 모르는 바본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또 그 다른 노래 뭐 했냐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뭐 이런 노래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인제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올 거고요. 2개 다 굉장히 '히트를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전 타임에 보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좋아요." 막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좋아요. 하여튼 좋고요. 음 이미 밤이 많이 깊었어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